예,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요, 일단 원칙입니다. 다 경우의 수는 잘 세자.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의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얘의 원칙은 잘 세자입니다. 어떻게 세느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적어놨네요. 중복됨이 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잘 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복됨이 없이 빠짐없이 세야 되는데 이렇게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의 도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맨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요, 합의 법칙입니다. 교과서에는 이 두 가지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답니다. 두 가지가 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합의 법칙과 곱셈 법칙만 가지고는 제대로 못 세서 몇 가지를 제가 유행을 한번 좀 만들어 본 것입니다. 합의 법칙이란 무엇인 거면 사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 A에서 B까지 제가 이동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중간에 P라는 놈을 거쳐간다면 P를 이렇게 거치는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고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바로 경유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3 곱하기 2 더하기 한 가지로 총 7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이때 여기에 사용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이고 여기에 사용된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곱셈 법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합의 법칙은 무엇이냐?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가지다라고 한다면 그때 두 개가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즉 교집합, 공통인 부분이 아예 없다. 공통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배우죠. 교집합이라고 해가지고 공통인 부분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않는 경우의 수는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요, 합의 법칙은 A에서 P까지 첫 번째 여기서 가는 경우의 수는 P를 경유하는 방법의 수가 있고요. 또는 두 번째 P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P를 경유하거나 또는 P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할 건데 이것 두 개는 공통인 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P를 경유하면서 경유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더라, 공집합이더라. 즉 그러니까 공통인 놈이 생기지 않는다. 경유하면서 경유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경유하는 경우의 수 6가지가 있고요. 3가지 곱하기 2가지. 경유하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할 때 사용한다. 이것이 합의 법칙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된 경우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 줌으로써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완결된 사건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면 P를 경유해서 P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경우랑 다시 또 경유하지 않고 도달했습니다. 이것도 완결된 경우의 수, 이것도 완결된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것이 전체를 구한다 할 때 사용할 때 하는 것이 합의 법칙이 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자 끝이 났는데 만약에 이것이 공집합이 아니면 즉 두 개를 중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통인 부분을 빼주셔야 됩니다. 빼기 무슨 말이냐? 주사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사위를 제가 던질 건데 자 짝수 또는 짝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하면요. 먼저 짝수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을 쓸 거거든요. 분명히 합의 법칙을 쓰긴 쓸 건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거든요. 또는이니까 더해줍니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수가 2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요. 뭘 빼주셔야 되는 거면 6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짝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그거 한 번 정도는 빼주셔야 됩니다. 한 개 정도는 뺀다. 왜? 6의 배수는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경우니까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한 개를 빼주셔가지고 총 4가지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만큼을 뺄 필요가 있다. M 더하기 M 빼기 L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뺀다. 그러니까 사실 2번은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왜?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이걸 한번 빼는 다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경우를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하면 두 개가 중복되지 않게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없게끔 최대한도로 나눠 보시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이런 노력들을 한 번 더 거치셔야만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완결된 사건끼리 경우의 수를 더할 때 사용합니다. 곱셈 법칙이란 두 사건이 이고로 두 사건이 동시에 A가 M, B가 N 가지 각각에 대해서 A에 대해서 B가 N 가지의 방법으로 일어난다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이놈이라고 했죠. A에서 P를 경유를 하고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세 가지, 이 각각에 대해서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니까 각각에 대해서 다 두 가지로 고정되어 있다면 3 곱하기 2 해가지고 6가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3은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미완결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완결된 사건이죠. P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미완결 곱하기 미완결로서 사건을 완결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완결된 사건끼리 곱해서 사건을 완결할 때 곱셈 법칙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채색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3색을 칠합니다. A와 B와 C에. 그래서 총 3가지 색이 주어져 있다면 이 3가지 색으로 얘를 칠하는 방법은 모두 한 번씩만 쓴다고 하면 여기에 칠하는 경우의 수 3가지고요. 곱하기, 왜? 아직도 미완결되니까 곱해줘야 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가지죠. 얘를 제외한 2가지. 그리고 얘를 이 두 색을 제외한 한 가지. 이때 다 곱셈 법칙을 다 사용하셨네요. 미완결 곱하기 미완결 곱하기 미완결 함으로써 사건을 완결할 때 사용하는 경우의 그 방법이 곱셈 법칙이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 합의 법칙과 곱셈 법칙을 얼마나 잘 쓰느냐, 뽀대나게 쓰는가가 여러분들의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 정도를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곳에다가 채색하는 방법의 수,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을 겁니다. 뭐냐, 이 A와 B와 C와 D와 E에다가 채색을 해보자. 총 저한테 주어지는 색은 5색이 주어졌을 때 이 5개의 색을 여기다 칠하는데 단 인접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만 칠하면 되더라 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그 5색을 P, Q, R, S, T다 라고 생각되면 이 색을 칠할 건데, 채색 문제는 원칙은요,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걸 먼저 칠합니다. 그래서 A를 먼저 칠하고, 그리고 B 칠하고, 그리고 C 칠하고, 이런 식으로 칠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A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고요. B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고요. C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뭘 칠했느냐, P라는 색을 칠했고요. 여기는 Q를 칠했고요. 여기는 일방적으로 R을 칠합니다. 이거는 다 달라야 됩니다. 이건 뭔가를 칠하면 반드시 다른 색, 여기는 이것 두 개랑 다른 색이니까 3색으로 고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는요, 여기다가 이제 D를 칠할 건데 D의 위치에 따라서 뭔가 조금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냐, 원칙적으로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P와 R을 제외한 이 두 색을 제외한, 인접한 두 색을 제외한 총 3가지가 일단 가능할 것 같은데, 이곳에는 3가지가 가능한데 이 3가지 각각에 대해서 E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D에다가 제가 Q라는 색을 칠을 했다고 쳐봅시다. 되죠? P와 R을 제외한 Q를 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Q를 칠하는 순간 E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P색과 Q색을 제외한 3가지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Q가 아닌 이번에는 예를 들면 P, Q, R, S라는 색을 칠하는 순간, S를 칠하면 이거는 P와 Q와 S를 제외한 2가지 색이 됩니다. 뭔가 좀 달라지죠. 어떤 색을 칠하에 따라서 E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각각에 대하여가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지니까 더 이상 곱셈 법칙을 쓸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합의 법칙을 좀 더 뽀대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중괄호를 열고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라고 했는데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를 한 가지, 즉 뭐랑 같은 거면 B에 칠한 색을 그대로 쓰는 경우랑 2가지로 나눠 보는 겁니다. 또는 D에 칠하는 경우가 B랑 칠하는 경우랑 다른 또 2가지죠. 즉 Q 이외에 P와 R과 Q 이외에 S나 T를 칠하는 경우, 이곳에는 Q를 칠하는 경우, 이 각각에 대하여 E를 칠하는 경우는 Q를 칠했다라고 하면 P와 Q를 제외한 3가지 색이 가능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이것이 이제는 Q 이외의 색,
즉 그러니까 P도 R도 안 되면서 Q도 안 되면 S나 T 이런 걸 칠하는 경우에는 PQS를 제외한 E에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D에 칠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본 겁니다. 총 세 가지가 가능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가능했지만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로 나눴다. 1 더하기 2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가지 B랑 같은 경우 또 B랑 다른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그 경우랑 그 경우로 나눴더니만 각각 E에 대해서 칠하는 경우가 결정이 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것이 하회 법칙과 곱셈 법칙을 극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걸 6가지 경우도 확장해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상 다음에 또 한 번 더 공부를 할 때는 제가 6가지 색에 대해서 하는 걸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합의 법칙과 곱셈 법칙이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로와 지점을 나누어 복잡한 경우입니다. 나누어 고민해 보시라라고 하고 이런 예를 한 개 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이 예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좀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여기까지 갈 건데 오른쪽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하고 왼쪽으로 못 간다. 갈림길에서는 언제든지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요.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고요. 이 경로의 수 한 가지고요. 이 경로의 수 한 가지고요. 그러면 이 지점에 도달하는 방법의 수는 1이 오느냐? 한 가지가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이 경로도 여기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이 경로도 이게 오고 곱하기 1이니까 곱셈 법칙에서 1이 됩니다. 그럼 이 지점에 오는 경우의 수는 이 경로 또는 이 경로니까 두 가지가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지점만 쓸 겁니다. 이 지점에 오는 경우는 여기서 오느냐 여기서 오느냐니까 세 가지가 되고요. 이 지점에 오는 경우는 여기서 올 수 있고 여기서 올 수 있을 거니까 5가지가 되고요. 이 지점에 오는 방법의 수는 여기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거니까 5가지, 3가지 돼서 8가지가 되고요. 그럼 이 지점에 오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오는 경우와 여기서 오는 걸 합쳐서 13가지고요. 따라서 13가지가 가능하다. 이것이었죠. 비슷한 문제가 이게 한 개가 더 있는 거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한 개를 만약에 풀어본다면 이 문제는 제가 방금 푸른 문제고요. 이 문제를 풀어본다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만 사선 부분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만 즉 이렇게와 이렇게 이 세 가지 경로로 간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이것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에서 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요. 사선으로 오거나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거니까 두 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는 방법.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요. 1위밖에 못 오니까 한 가지가 되고요. 여기 오는 방법은요. 1위 올 수도 있고 사선으로 오거나 올라오거나 옆으로 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더하기 한 가지 더하기 한 가지 해가지고 4가지가 되고요. 그럼 여기 오는 경우도 한 가지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밖에 못 오죠. 여기 오는 경우는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올 거니까 4, 5, 6, 6가지가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오는 경우는요. 여기서 안 정해졌네요. 그럼 이걸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정하면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올 거니까 6가지가 되고요. 그럼 여기 오는 경우는 여기서 오느냐 여기서 오느냐 여기서 오느냐 6, 12, 16가지가 되고요. 그러면 이리 오느냐 이리 오느니까 총 22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방식이 피보나치 수열이다 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파스칼의 삼각형 또는 이걸 피보나치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다 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니까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또 한 문제를 더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도 수업 중에서 다 풀어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자 에너지 상태죠. 증가 감소였는데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A 상태, B 상태, C 상태다라고 하면 1단계에서는 전부 다 A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죠? 1단계에서는 A 상태가 있고 2단계가 되면 A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거니까 여기에 한 가지로 옵니다.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거나.
근데 미안하지만 3단계에서는 얘가 떨어집니다. 내려오니까 얘는 1이 내려올 수 있고요. 얘는 B는 A로밖에 못 내려오고 C에 있는 놈은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 오는 경우는 두 곳에서 올 거니까 두 가지, 여기 오는 경우는 여기서 왔으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네 번째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이것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여기 있을 거니까. 다음에 이 4단계까지는 이리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올 거니까 2 더하기 1에서 세 가지로 올 수 있고 여기는 두 가지로 올 수 있고요. 이걸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반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빠르게 합시다. 5단계, 6단계 조금만 더 이런 당겨 주신다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7단계 좁았어요. 내려오면 두 곳에서 내려와야 될 거니까 5가지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제 내려올 거죠. 다음에 이곳에 내려오는 것은 여기서밖에 못 올 거니까 3가지.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곳에서 올라오면 5가지가 되고요. 이리 올라올 때는 두 곳에서 올라와야 될 거니까 8가지. 내려가면 이리 내려와야 될 거니까 두 곳에서 내려오면 13가지. 여기는 8가지. 따라서 21가지가 되시겠습니다. 맞나 이게? 21가지 있으면 맞겠죠. 이렇게 오르락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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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더해서 자 이렇게 하면 피보나치 수열까지 되었고요. 마지막에 수행도를 이용한 이라는 것은 반드시 문자를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대칭성도 적절히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문제 하나를 예시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시를 드렸는가 하면 이 정육면체에서 이거 한 개만 생각해 봅시다. 정육면체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위치가 A고요.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것이 D, E, F, G, H다라고 하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지만 이것은 약간 모든 점을 거쳐서 와도 되고 단 한 번 지난 점은 지날 수 없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A, D, C, B도 가능하고 A, D, H, E, F, B도 가능하고 이걸 다 더해보라라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 경우는 이렇게 문자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문자를 여러분들 스스로 작성해서 부여를 하고요. 문자를 부여한 상태에서 대칭성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무슨 말이냐. A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수행도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A에서는 B로 바로 가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D로 갈 수도 있고 또는 E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D와 E는 똑같은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D로? A에서 D로 가는 경우와 A에서 E로 가는 경우는 왜 같은데?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육면체를 그려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보신다면 이 위치가 A 위치가 되고요. 이걸 B 위치라고 하면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A에서는 B로 바로 가도 되고 A에서 T나 E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T고 이게 E다라고 하면 A에서 D로 가는 경우나 A에서 E로 가는 이 두 가지 경우는 똑같이 대칭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A에서 T로 가는 경우만 세어볼 겁니다. 그러면 A에서 T로 가면 그리고 A에서 E로 간 경우는 이 개수를 세서 2배 해주면 되겠죠. A에서 T로 가면 T에서는 C냐 H냐 의 문제가 발생하고 D에서는 C냐 H냐. C로 간 경우는 먼저 보면 C에서는 D에서 C로 오면 C에서는 G냐 B냐. 그래서 B로 가서 사건을 완결할 수도 있지만 G로 갈 수도 있습니다. C에서 G로 왔다. C에서 G로 가면 G에서는 F냐 H냐. G에서는 F냐 아니면 H냐의 문제가 발생했고 G에서 F로 간 경우는 F에서는 B냐 E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B로 가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지만 E로 또 갈 수 있습니다. F에서 E로 갔다. E에서는 A로 못 갈 거니까 E에서는 H가 일방입니다. H가 일방이고 E에서 H로 오면 H는 G냐 D냐인데 G도 지났고 D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삭제. 그러면 G에서 H로 간 경우 H에서는 T냐 E냐인데 T는 지났을 거니까 이것은 E로 가는 게 일방통행입니다. H에서 E로 오면 A는 못 가니까 E는 F로 가는 게 또 일방이네요. E에서는 F로 가는 수밖에 없고 F에서는 B냐 G냐인데 G는 지났을 거니까 B로 가서 사건을 끝을 내야 되겠죠.
D에서 이제 H로 간 경우입니다. D에서 H로 가면 H에서는 E냐 G냐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E냐 또는 G냐의 문제가 발생하고 H에서 E로 간 경우 E에서는 F로 가는 게 일방이죠. A는 못 갈 거니까 F로 갈 수밖에 없고 E에서 F, F에서는 B냐 G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B로 가서 사건을 끝내거나 또는 G로 갈 수도 있습니다. F에서 G로 간 경우는 G에서는 C냐 H냐인데 H는 지났으니까 C로 가는 수밖에 없고 G에서 C로 가면 C에서는 D냐 B냐인데 D는 지났으니까 B로 가서 사건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H에서 G로 간 경우는 G에서는 F냐 C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F냐 C냐. F로 온 경우는 E냐 B냐인데 B로 가서 사건을 완결할 수도 있고 또는 E로 갈 수도 있습니다. F에서 E로 온 경우는 A냐 H냐인데 H는 이미 지나서 안 되고 A도 못 가니까 꽝입니다. G에서 C로 간 경우 G에서 C로 가면 B냐 D냐인데 D는 지났으니까 이것은 B로 가서 사건을 끝내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총 몇 가지가 가능하냐? 몇 가지가 가능하냐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네요. 그래서 이게 7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7가지고요. 여기 한 가지였으니까 따라서 경우 15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수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총 5가지의 무엇에 대해서 알아봤다? 5가지의 우리는 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2가지는 원칙적인 자세고요. 견지하는 자세고요. 이것을 조금 유형화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도구 한 개, 수형도라는 도구 한 개, 이렇게 2개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란순례는 가지고 있지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그때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교란순례는 또 교과 과정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수 없고 해가지고 일단은 빼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경우의 수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는 원칙은 뭐라고요? 일단 노가다를 반드시 기본으로 깔고 간다. 그 꼼꼼하고 중복됨 없이 빠짐없이 꼼꼼하게 산다. 교란순례도 그냥 해버릴까? 교란순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교란순례를 하면 참 이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란순례는 빼두도록 합시다. 이거는 다음에 일단 처음부터 맨 처음에 할 때 너무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 이만큼 하더라도 충분히 많이 좀 나간 거거든요. 여기까지 둡시다. 여기까지 경우의 수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노가다 많이 하십시오. 꼼꼼하게 빠짐없이 세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순열과 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